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인생이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성격의 가시가 돋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여러분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참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이제는 좀 편안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 주변엔 타인의 사소한 잘못을 현미경 보듯 샅샅이 찾아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것이 본인의 사명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마음이 시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거친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다의 깊이가 얕아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내고 나아가 그들을 단번에 제압할 뜻밖의 지혜까지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물결을 거스르기보다 물길을 내어주는 지혜입니다. 산골짜기를 흐르는 강물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물은 흘러가다 커다란 바위를 만났을 때 결코 제 몸을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려 하기보다는 그저 슬쩍 몸을 비틀어 옆으로 길을 찾아서 유유히 흘러갈 뿐이죠.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결국 내 몸에 상처만 남길 뿐이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비껴 흐르면 관계는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여기 혜진이라는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혜진 씨는 집안일에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은퇴 후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남편이 기특할 법도 한데 혜진 씨의 눈에는 사사건건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마치면 그릇에 물기가 그대로잖아. 행주질도 제대로 안 해. 라며 핀잔을 주고 청소기를 돌릴 때면 먼지가 이쪽으로 날리는데 왜 거꾸로 돌려? 라며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빨래를 넣을 때도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해라며 잔소리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혜진 씨의 본심은 그저 남편이 일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해내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인의 습관적인 잔소리로 남편은 결국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무기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난만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남편은 결국 어차피 내가 해도 욕만 먹을 거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욕을 덜 먹겠다 라며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부인의 잔소리는 오히려 남편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집안 분위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든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가슴이 뜨끔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혹은 이거 완전히 우리 남편 이야기네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차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직장 갑질 119가 발표한 2024년도의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중 업무 지시와 지도를 빙자한 폭언 및 모욕을 경험한 비율이 70%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침이 아닌 인격적 폭력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기보다 참 고단하게 사시는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친 바람에 휘어버린 소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산을 지키듯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도 휘어질 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 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적을 동지로 만드는 반전의 마법입니다. 때로는 가파른 절벽을 정면으로 오르기보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오솔길이 목적지에 훨씬 빨리 닿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지혜의 상징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정적인 조지프 갤러웨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대신 프랭클린은 아주 기발하고도 부드러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의도적으로 갤러웨이가 소장한 매우 귀하고 희귀한 책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는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프랭클린의 부탁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고상한 취향을 알아봐 준 것에 우쭐해하며 흔쾌히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프랭클린은 진심 어린 감사의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의회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갤러웨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이후 평생의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우리의 뇌는 참 묘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돕게 되면 뇌는 심한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왜 도와줬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뇌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걸 보니 사실은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네 라고 말이죠. 행동이 마음을 바꿔버리는 이 현상을 인지부조화의 해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럴수록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이 김 사장, 자네가 예전에 산 그 공구 어디서 샀나? 자네 안목이 제일 정확하잖아.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좀 알려주게. 이런 식으로 슬쩍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정보를 칭찬하며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그 부드러운 한마디에 상대의 가시돋친 언행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에게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자신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그 긍정적인 감정이 결국 여러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항변은 상대를 이길 순 있어도 마음을 얻진 못하지만 낮은 자세로 청하는 사소한 부탁은 얼어붙은 관계의 빗장을 푸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적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셋째, 독서를 유머로 피해가는 여유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가끔은 귀가 얼얼할 정도로 심한 독서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날아오는 타인의 날카로운 비난에 우리는 가슴에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똑같이 독서를 내뱉으시나요? 아니면 꼭 참고 계시나요? 그 해법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는 상대의 공격을 나를 해치는 위협이 아니라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상황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기술입니다. 유머를 던지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공격자가 아닌 웃음을 유발한 사람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유독 꼬투리 잡기를 좋아하는 프로지정러 한 분씩은 꼭 계시죠. 그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실수를 현미경 보듯 찾아내 지적한다면 한 번쯤 이렇게 응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제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보니 이제부터 제 전담 멘토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상대가 꼬투리를 잡을 때 똑같이 화를 내면 그 순간 나는 그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허허실실 웃으며 아이고 오늘도 저를 위해 애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넘길 수 있다면 그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올 때 참나무는 부러지기 쉽지만 속이 빈 대나무는 휘어질 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기고 여유가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머라는 조미료 주머니 하나를 항상 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여유가 여러분의 인품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데무노 톨스토이는 사소한 실수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다 보면 평생을 외롭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적하는 이들은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며 완벽을 쫓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시돋친 완벽함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넷째, 촌철살인의 반격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울이 너무 일그러져 있어 내 본 모습이 아닌 왜곡된 환상을 진짜 나라고 믿으며 아파하곤 하죠.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볼테르는 권력을 가진 귀족들의 식이 섞인 조롱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단단한 마음의 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만한 귀족이 볼테르의 낮은 신분을 비웃으며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이 막대한 부와 명성이 부럽지도 않소. 비천한 출신으로 글이나 쓰는 당신과는 근본부터가 다르지 않소. 일순간 주변의 시선이 집중된 그 찰나의 순간 볼테르는 결코 분노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부럽긴 합니다만 오히려 당신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 하나 있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뼈 있는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타인의 지적과 시비는 사실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는 관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용의 첫 번째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이라는 침대에 내 몸을 맞춰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날 익어가는 감이 찬서리를 맞아야 비로소 속이 꽉 찬 홍시가 되어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듯 우리 인생도 때로는 까칠한 사람들로 인한 시련을 거치며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을 가지게 됩니다. 5.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여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꽃집에서 가시가 촘촘하고 날카롭게 돋친 선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삭막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긴 가시를 세운 그 모습은 참으로 위험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시가 무서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지만 사실 선인장이 가시를 세우는 이유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넓은 잎으로는 뜨거운 태양과 갈증을 견딜 수 없고 동물들로부터 먹히지 않기 위해 뾰족한 무기를 만든 것이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날카로운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 선인장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죠. 맑은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평화로운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며 타인의 작은 실수를 송곳처럼 파고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지적질은 겉보기에 타인을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내면이 모래성처럼 무너질까 두려워 세워둔 불안한 방어벽일 뿐입니다. 내면의 자존감이 든든한 바위처럼 서 있다면 굳이 남을 깎아내려 내가 높아질 필요가 없겠지만 내면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남을 낮추어야만 비로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법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건 틀렸어. 라는 날카로운 참견들은 상대방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이만큼이나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제발 나를 무시하지 마. 라고 세상에 외치는 비명 섞인 독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독설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정말 부족한가? 라며 자책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독설을 여러분의 가슴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그 독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빈곤함에서 터져나온 신음일 뿐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정받지 못해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들을 가시돋친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마치 바닷개가 단단한 껍데기를 두르는 이유는 그 속살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불청객인 까칠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뾰족한 시선에 마음을 다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내 마음의 정원을 더 넓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해 보세요. 정원에 꽃이 가득하면 가시는 저절로 보이지 않게 되는 법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챙겨야 할 것은 타인의 박수보다는 자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입니다. 오늘 밤엔 거울 속에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꼭 말해주세요.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켜내느라 정말 애썼다라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관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